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간 협상의 합의를 보지 못했던 추가 경기 부양책이 기존에 나왔던 많은 예산보다는 다소 적은 9천억 불 규모로 20일에 공화민주 양당의 합의로 타결이 되었고 21일 어제 저녁 최종 법안이 상정 통과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고 본인 혹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는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3월에 케어스 액트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되어 여러가지 경기 부양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개인 및 사업체가 받게 되었고 2020 회계년도가 거의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핵심 사안 12가지를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방정부 실업급여가 11주간 2021년 3월까지 주당 300불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 600불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었지만 지속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기간은 2020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지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PPP라고 알려진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즉 종업원을 지속 고용을 하기 위한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종전과 탕감 절차 및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합니다. 15만 불 이하 융자는 간소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같은 기간 분기를 비교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 소기업에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14일 이후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평균 급여의 2.5배이며 최대 200만 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그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기서 해당 융자의 탕감 부분이 비과세이고 따라서 해당 탕감받은 부분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 공제 부분은 정확히 국세청 공지가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국세청에서 사업체에 고용 유지를 위한 환급성 크레딧으로 종업원 고용을 위한 크레딧인 Employee Retention Tax 크레딧을 지속적으로 연장 진행하게 됩니다. 이 크레딧은 역시 PPP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2020년 회계연도이지만 저소득층에 지급이 되는 Earned Income Credit과 부양가족 자녀에 대한 환급성 크레딧인 Child Tax 크레딧은 코비드-19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에 2019년 소득의 기준이 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두 가지 크레딧은 환급성이라 일반적인 경우도 환급을 위한 확인 절차 때문에 신청 시 국세청 환급이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대중교통과 관련되는 지원금, 교육과 관련된 지원금도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 공공보건과 코로나 백신 생산 및 배포를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스튜던론, 즉 학자금 융자에 대한 현재 융자 상환 연장이 2021년 1월 31일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상환 연장도 납부 기한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케어스 액트에도 포함이 되었던 학자금 융자 혜택 규정을 이번에도 연장이 되어 2025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 이를 고용주가 납부를 해주는 경우 고용주에게도 세금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동시 혜택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21년 1월 31일까지 강제 퇴거와 관련 유예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제를 받아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푸드 스탬프와 식품 지원, 학교, 여성, 유아 등 저소득층, 취약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열 번째, 우체국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11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들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바로 핵심적인 조항이 아닌가 합니다. 기존의 AGI 소득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개인 75,000, 부부 합산 15만, 하우스홀드 11만 2,500불 이하의 소득인 경우 개인당 1,200불, 부양가족 500불 지원이 되었던 1차 스티뮬러스 책도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액수는 개인당 1,200불이 아닌 600불, 즉 성인과 부양가족 구분 없이 600불이 지원이 될 예정이며 부양가족 자녀의 경우 16세까지입니다. 소득 수준 개인 75,000, 부부 15만, 개인의 경우 99,000이 넘는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며 부부의 경우는 19만 8천이 넘는 경우, 하우스홀드의 경우는 13만 6,500불이 넘으면 지급받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AGI 소득 100불 이상당 5불씩 지원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2019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액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신고를 하더라도 둘 다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으셔야지만 해당 지급 액수를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배우자 한 분이 텍스 아이디만 있으셔도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클레임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지원에 대해 누락된 부분은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크레딧 형태로 클레임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고용하신 세무 전문가들과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고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사업체 식비 지원에 대한 현존 100% 공제 규정도 2022년까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제외가 되었을까요? 가장 양당의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던 두 가지,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그리고 공화당이 주장을 했던 기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송권 지원책, 이 두 가지는 최종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혹은 사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최종 통과된 현 시점에서 미리 종합하여 핵심 엑기스 12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